물색 좋다.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영암 월출산이 바라다 보이는 호동천을 찾아와 왔습니다. 지금 이 호동천의 이 하류 쪽을 보면은 공략할 만한 특징 있는 포인트가 보이지 않네요. 상류 쪽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이 다리 위쪽으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무더기 수초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수초들이 보니까 부들도 있고 줄풀도 있고 겨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리를 적절히 잘 잡고 있네요. 수심은 대략 이 수초들의 놓인 모습을 봤을 때 50에서 60cm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저쪽에 갈대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준비하고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6대를 운영하는데 앞에 있는 떼짱수초와 부들이 혼재해 있는 이 지역, 이 떼짱수초가 오프닝 할 때 제가 겨풀이라고 했던 그겁니다. 요 끝선상에 28대하고 30대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 맞은편에 있는 부들 무더기에 찌가 서도록 3640, 4246 이렇게 4대를 멀리 펴니다. 오늘 미끼는 일단 어분 글루텐하고 지렁이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전에는 블루길이 많이 극성을 부렸다는데 겨울철은 좀 덜하겠죠. 일단 어분 글루텐으로 낫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수심이 지금 이 바로 앞에 수심은 바로 이겁니다. 찌 몸통 쪽에 봉돌이 가는, 그래서 대략 한 50cm, 그리고 저 안쪽에 부들 쪽에 찌가 서는 데가 대략 한 60에서 70cm, 아주 낮은 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색이 좋고 또 이 수로 전체가 안쪽까지 같은 수심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고기들이 이 은신처와 해유를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지금 대편성을 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난 날씨가 아주 햇볕이 따갑게 다가오면서 봄 날씨 같았습니다. 대개 이런 날 이 수면을 관찰해 보면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말이죠, 붕어들이 때를 지어서 일광욕 하는 것처럼 안 움직이고 가운데 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붕어들은 수초 그늘에서 마치 졸고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수온이 따가운 수온이 아니고 회복되면서 물고기들이 서서히 가라앉아서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연안에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오늘 또 지금 해가 저 산나루에 입질 차 샤샤 이러시게 자 국가 옳지 우스 한 번에 옳지. 자, 요 호동천 첫 붕어입니다. 어디로? 거기 가면 되겠다. 자,
가거라. 슝. 자, 저녁 먹고 들어와서 이제 찝을 밝히고 밤낚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수심이 이 정도거든요. 지금 봉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워낙 낮아놔서 찌를 불가피하게 한 2마리 정도 올려놓고 낚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이 시간부터 오늘 기상으로 봤을 때 수중 생태계의 움직임이 감지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노는 모습도 안 보이고 아주 바람도 없이 명경같이 잔잔한 상태에서 지금 찌세우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수심이 낮으니까 옆으로 가거나 한 번 더 굴려야 되는데 옳지. 자 올라타야 돼. 거기 수초에 으쌰. 옳지. 자 으쌰. 그 사이로 들어갔냐. 자, 지렁이를 물고 나온 붕어입니다. 오후에 붕어 만나고 찝을 밝히고 나서는 뭐 꿈쩍도 안 하고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3번대에서 좀 급작스런 예신 상태, 그러고는 올리다가 툭 놔버리는 입질이 있었고 2번대에서도 지렁이 꼬리 물고 하는 입질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흡입하고 이 붕어가 나왔습니다. 저으로 가시게. 슝. 자, 지금 오늘 예보상으로는 바람이 북풍이 2m에서 4m 바람이 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보와 다르게 지금 밤 시간으로 들어서는 전혀 바람이 없습니다. 수심이 낮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입질이 들어오면은 정말 이쁘게 입질을 하거든요. 방금 2번 때 나온 것도 높이 찌에 올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예쁜 입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색이 좋고 수심이 이렇게 낮은 이런 그 평지형 같은 이런 포인트고 거기에 수초가 무더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입질 받으면은 사실은 대물 낚시를 하면은 꽝이거나 아니면은 입질 받으면 월척급 이상 이런 낚시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낚시하면서는 꼭 대물을 노리는 낚시가 아닙니다. 지금 지렁이하고 어분 글루텐을 써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중치급 이상이면은 방금처럼 찌 올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붕어를 만날 수 있는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옥수수 새알 혹은 뭐 굵은 새우 뭐 굵은 지렁이 한 5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기다리는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꽝이거나 아니면 월척 4자급이거나 아마 그런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낚시터고 포인트입니다. 오늘 또 기상도 그렇네요. 저는 지금 오랜만에 기다려서 입질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붕어들이 1시간에 한 마리 정도 그렇게 밤낚시에 나와주면 굉장히 즐거운 낚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오래 기다려서 한 마리 만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아예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인가 중후한 입질에 이어서 탁 걸리는 그 어떤 입질, 이 반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조랑무고 Q&A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온 것 중에 동절기에 자리를 잡을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겁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정해서 대편성을 할 때 그 자리를 선정할 때는 사실상 사계절 공이 고려할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물색하고 수초 분포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특히 물색이 냉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처럼 말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동절기에는 더 중요해지는 거고, 수초도 동절기에는 서 있는 수초들이 삭아서 수면을 덮으면 그게 물고기들한테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불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수초의 중요성이 동절기에는 배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색과 수초를 잘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동절기에 특징적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선선한 곳, 그늘진 곳, 이런 곳을 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죠. 동절기에는 반대입니다. 동절기에는 바람막이가 돼서 아늑한 곳, 그리고 일조량이 많은 곳, 낮 시간대에 해 떠서 질 때까지 수면에 해가 비쳐서 수온 유지를 어느 정도 시켜주는 곳, 그런 곳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저수지에 있더라도 산 그림자가 지는 쪽보다는 해가 하루 종일 비추는 쪽, 그쪽이 유리하다. 특히 이런 그 평지형 저수지나 이런 낮은 수로 이런 데에서 동절기에 그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요약하면은 공이 똑같지만 동절기에는 물색과 수초 분포가 중요성이 배가 된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은 바람막이가 되는 곳, 그 다음에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 장소로서 좋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입질을 어느 시간인가는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최저 온도가 오늘은 0도까지만 여기가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얼지는 않을 것 같고, 낚시하기는 내일 아침 낚시까지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 아침 입질이 오히려 활발해지지 않을까. 우리 낚시하면서 맨날 입질이 없으면 그런 기대를 하죠. 똑같습니다. 저도. 또 5번. 5번. 자, 자, 그렇습니다. 샤샤샤. 차차차차차. 샤샤샤. 으쌰, 으쌰, 바로 와야 돼, 바로. 그렇지, 그렇지. 우차, 거기 부들에 또 옆으로 걸리냐? 으쌰.
자, 기다리고 기다려서 붕어 만납니다. 정말 아주 고요함 속에서 긴 시간 기다려서 만난 붕어입니다. 슝. 겨울 낚시에서 특히 수로 쪽에서 이렇게 밤낚시가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이 트고 새벽 시간부터 약간 그 생동감이 느껴지다가 사실은 이제 해가 뜨고 나서 오전 낚시에 입질을 받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낚시할 때는 밤 낚시 하다가 전혀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할 때는 잠깐 휴식을 하고 새벽부터 해서 오전 낚시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겨울 낚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밝아오면은 아마 입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버니 짜 우샤. 아이고 오랜만이다. 올라와. 우카 땡장 수초에. 그렇지, 빠졌다. 으샤. 야. 자, 아침 입질 첫 붕어입니다.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이제 해가 떠오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렁이 물고 나왔습니다. 지렁이 여러 마리를 해놨더니 다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걸려서 나왔네. 자, 꼭 큰 붕어가 아니면 어쩌냐. 가서 잘 살아라. 커서 보자. 자, 6번이 입질. 자, 이러시게. 쪼쪼쪼쪼. 자, 초초 들어가면 안 돼. 우샤. 자, 아하. 참, 아침 입질 받고 붕어 얼굴을 봅니다. 어이구, 바늘이 뼈에 가서 박혔나 보다. 자, 해 떠오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아침 입질 받고 붕어 얼굴 봤습니다. 확 튀는 힘이 들어가는 붕어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거는 욕심이고 가거라. 이 낮은 수심에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이렇게 붕어 얼굴 보고 같이 노는 것도 행복한 거죠. 또 이제 어느 정도 활성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오전 낚시 계속 하겠습니다. 자, 2번 올철치. 자, 그렇습니다. 짜짜짜 우차차 우샤. 수초에 들어가기 전에 꺼내와야지. 아까 1번 때에서 제법 씨알 좋은 거를 내가 떨쳤다. 짜짜 으샤. 이러시게.
자, 또 붕어 만났습니다. 지금 해가 떠올라서 굉장히 따갑습니다. 위에서 해가 비추고 수면에서 또 반사돼서 쏘고 굉장히 따가운 상태고, 밤에 추워서 옷 껴입은 것도 지금 이제 더워지고요. 자, 이 붕어를 끝으로 해서 오늘 낚시 마감하겠습니다. 자, 가시게 잘 살아. 옳지. 자, 어제 오후부터 이 시간까지 이 수심 낮고 그러면서도 물색을 좋은, 또 이 푸들하고 줄풀, 떼짱 수초가 아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이 포인트에서 낚시 즐겼습니다. 많은 붕어도 아니고 큰 붕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만나는 붕어들과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과 조락여행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부터 정리를 그러면 하자.